일본 도쿄에서 온 평범한 소녀. 가방 하나 걸치고 낯선 고등학교 교문을 넘던 그 순간 숨이 막힐 만큼 낯선 풍경과 언어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쟁이일 뿐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던 어린 시절의 일본 소녀. 한국에서의 예기치 않게 장기자랑 오프닝 주자로 발탁된 순간 모든 것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느낀 한국에서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낯선 땅에서 이 소녀가 듣고 자랐던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아야카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왔어요. 오늘이 서울 서현고등학교 첫 등교날이었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숨이 턱 막히더군요. 따뜻한 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교문 위에 걸린 환영 배너가 봄학기를 반겨주었어요. 교문을 지나자 학생들이 수다를 떨며 지나갔습니다. 모두 한국어로 웃고 떠들었죠. 목소리가 높은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류에 떠내려가는 작은 배 같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죠. 일본 친구들이 농담 삼아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는 따라쟁이일 뿐이야.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알록달록 동아리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반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수줍게 웃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차갑더군요. 눈길을 낮춘 채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분홍빛 머리카락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친구가 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속삭이며 웃더군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장 가방 뒤로 숨고 싶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할머니가 아침에 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야카,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해. 스카프를 꼭 지니고 다녀라. 수첩에서 부드러운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노래할 때 쓰셨다는 비단 스카프였어요. 손끝에 닿는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할머니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첫 수업은 영어 문학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빛이 쏟아졌죠. 이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야카 반가워요.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제일 뒤쪽 책상에 앉았습니다. 칠판에 적힌 단어를 보며 공책에 옮겨 적었죠. 익숙한 단어도 있었지만 대부분 새로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따라 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교정 한복판 벚꽃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분홍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죠. 샌드위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빵과 짭조름한 속이 잘 어우러지더군요. 아이들이 뛰어가며 꽃잎을 튕겼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불쑥 멈춰섰습니다. 일본에서 온 새내기 맞지? 하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또 조여왔습니다. 내 이름은 윤지야. 이 김치 좀 먹어봐. 윤지가 빨간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이다 작은 한 입을 맛봤죠.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신기했습니다. 이상했지만 맛있었어요. 고마워.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답니다. 윤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야. 한국 음식 최고지. 그때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국이 일본을 베낄 뿐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유한 맛과 색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교정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 후 윤지와 함께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윤지가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죠. 모두 손을 흔들며 인사했답니다. 여전히 긴장됐지만 궁금증도 커졌어요. 낯선 학교와 나라, 그리고 제 안에 숨겨진 용기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녁에 작은 방에 앉아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용기 있다라고 속삭였더니 왠지 믿어졌어요. 내일은 더 많은 한국을 배우게 되겠지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스트레칭을 했어요. 두 번째 등교 날이니 긴장도 됐습니다. 책상 위에 접어둔 분홍 실크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떠올랐죠. 이 스카프에 용기가 담겨 있어.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밝은 복도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사물함이 줄지어 있었고 학생들은 빠른 한국어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내판 앞에 새하얀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굵고 빨간 글씨가 눈을 사로잡더군요.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봄맞이 장기자랑 오프닝 무대 나카무라 아야카. 제 이름이 불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분명 실수일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청한 적도 없고 노래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거든요. 주변 학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애가 공연한다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뽑았다던데. 진짜 웃기겠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가방끈을 꽉 잡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스카프가 가슴팍을 살짝 누르며 용기를 일깨워주더군요. 속삭임이 뒤따라왔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무대 위에서 벌벌 떨걸. 돌멩이가 등짝을 스치는 듯 아팠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서 살짝 닦았어요. 교실까지 다다르자 친구 윤지가 다가왔습니다. 아야카, 걱정하지 마. 나랑 연습해보자. 조심스레 건네준 종이컵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서 작게 웃었죠. 수업 내내 머릿속은 장기자랑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책 여백에 작게 음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용기다라는 문구를 3번 밑줄로 그었죠. 한 줄 한 줄 쓰면서 제 안에 작은 불꽃이 자라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에는 벚꽃 나무 아래 조용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꽃잎이 핑크빛 눈처럼 흩날렸어요. 주머니 속 스카프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해볼게, 용기를 찾아볼래.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다고나 할까요? 한 줄기 바람이 꽃잎 하나를 스카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징조가 길잡이가 된다고 하셨죠. 노트에 꽃잎을 살포시 끼워두었습니다. 아직 떨리지만 저는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장기자랑이라는 놀라운 함정 앞에도 무대 위에서도 노래해보기로 했습니다. 노래는 용기니까요. 저 자신에게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저는 점심을 벚꽃 아래서 먹고 나니 마음이 들썩였습니다. 마치 용이 꼬리를 흔드는 것 같았죠. 오후 수업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속삭이는 제 이름 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종이 울리자 저는 음악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습하러 가려던 건 아니었는데 발이 저절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피아노 소리가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학생이 무대 연습을 하고 있더군요. 그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노래해 볼래? 친절하게 묻는 남학생의 말에 저는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실 안은 시원하고 편안했습니다. 큰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나무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먼지 입자가 빗속을 춤추듯 떠다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건반 하나하나가 디딤돌 같더군요. 손끝이 먼저 움직이고 싶어 했어요. 옆에 앉은 학생이 제가 연습하던 팝송의 첫 화음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부드럽고 맑고 진심이 담겼던 목소리였죠. 작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첫 음은 엇나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몇몇 학생이 연습을 멈추고 지켜봤죠. 종잇배가 폭풍 후에 떠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노래는 용기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눌렀어요.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이던 음이 차츰 부드러워졌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쌌죠.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듯 한마디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조그맣게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멈추고 말았어요. 교실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모두가 들었을 거라 생각했죠.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움을 삼켰습니다. 그때 어깨에 살짝 손길이 닿았습니다. 윤지였습니다.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잘했어. 계속해봐. 주변 학생들이 그제야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저에게 공간을 내준 셈이죠.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는 듯 상상하며 한 한 음 힘을 주었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이어 불렀습니다. 눈을 뜨자 친절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박수가 들려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노래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빨간 벽돌 담장과 화려한 카페 간판이 이어졌죠. 불꽃구이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무대 위에 서도 괜찮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격렬한 조명 아래에서 반주 없이 서 있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녁에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맨 위에 노래는 용기다라고 적고 3번 밑줄을 그었어요. 무대 스케치도 그려 넣었습니다. 마이크 하나, 어두운 커튼, 스포트라이트. 중앙엔 스카프를 두른 제가 떨리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공책을 덮고 다시 스카프를 바라봤습니다. 이젠 단순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제 약속이었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무대 위에 설 거예요. 내 목소리를 보여줄게요. 서울의 밤 풍경이 창밖에서 반짝였습니다. 객석을 기다리는 관객을 상상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 안에 작은 불꽃이 살아난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오후 햇살이 강당 높은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걸 보았습니다. 나무 바닥 위에 길고 황금빛 줄무늬가 생겼죠. 심장이 쿵쾅거려서 벽에 울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오늘은 봄맞이 장기자랑 오프닝 리허설 날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아야카, 저 혼자 큰 무대 위에 서야 했어요. 무대 뒤 무거운 빨간 커튼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는 어딘가 먼지와 나무 광택 냄새가 섞여 있었죠. 빈 의자들이 조용한 심판처럼 제 앞을 가득 메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분홍 실크 스카프를 만졌어요. 노래는 용기다 하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가 마치 할머니 손길 같더군요. 교장 선생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 트랙 없이 리허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카무라 아야카,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다리가 젤리 같았습니다. 저는 3걸음 내디뎠어요.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죠. 제 발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옆구리에 손을 얹고 침착한 척했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빛이 너무 하얗고 강렬해서 피부가 금세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죠. 붉은 커튼 뒤로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절벽 끝에 선 기분이랄까요?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객석에는 친구 몇 명과 낯선 얼굴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맨 앞줄에 윤지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더군요. 그 작은 제스처에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스쳤죠. 가볍게 흔들려서 심장이 더 뛰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나, 둘 들리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들립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몇몇 친구가 끄덕여 주었습니다. 저는 목이 까칠하게 느껴졌죠.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모습이 눈앞에 맑게 떠올랐답니다. 노래는 마음이다. 노래는 용기다. 하고 생각하며 어깨를 펴고 눈을 떴어요. 첫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였죠. 그 소리가 커다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습했던 노래 첫 소절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멈췄죠. 정적이 너무 커서 어지럽더군요. 뒷줄에서 계속해요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꽃 같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불렀습니다. 가슴에서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죠. 스카프가 피부를 스치며 안전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사와 멜로디 그리고 제 다짐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소절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눈을 크게 뜬 친구들이 보였어요. 한 친구는 입을 가리고 있더군요. 제가 실수가 아니라 노래 자체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절에 이르러서는 더 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빈 의자와 심판 같은 침묵은 잊었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죠. 마음을 다해 불렀답니다. 마지막 음은 밝은 별처럼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조용히, 이내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미소를 살짝 보이셨습니다. 윤지는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다른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다시 강당을 비추며 저를 포근히 감쌌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다리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행복한 박자였죠. 저는 교장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윤지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정말 멋졌어. 스카프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큰 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찾았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다음 본 무대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저는 리허설이 끝난 뒤에도 가슴이 나오고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안도의 숨이 나오면서도 새로운 긴장이 밀려왔죠. 오늘이 제 노래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홈스테이 집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분홍 스카프가 램프 불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늦은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야카 리허설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어.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서 하시슈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죠. 정말? 윤지가 링크를 보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이미 수백 회를 넘어가 있었어요. 댓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목소리가 맑아요. 무대에서 당당하네요. 다음 날 학교 복도는 제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점심시간에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르시는 목소리에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평소 엄숙한 표정을 풀고 웃으셨습니다. 아야카 교육청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학교 대표로 지역 청소년 음악제에 나가주세요라고 말씀하셨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표로요? 지역 음악제요? 상상보다 훨씬 큰 기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세부 일정이 적힌 편지를 건네주시고 단단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 재능과 용기를 믿는다 하셨죠. 교실로 돌아오는 길,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제 노래가 이 벽을 넘어 퍼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더 큰 무대, 더 많은 시선, 마치 더 높은 절벽 위에 서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제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노래는 마음이다. 노래는 용기다. 가슴속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와 바로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서울거리는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카페에선 손님들이 수다를 떨었고 학생 무리가 인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버스커의 기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동전을 넣으며 미소 짓더군요. 한국에서는 음악이 일상이고 마음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자부심이 밀려왔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어요. 방에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역 음악제 날짜와 시간을 적고 더 큰 무대, 더 많은 관객을 스케치했죠. 그리고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한 소절, 한 음, 한 감정까지.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어요. 스카프가 목을 감싸며 어머니의 응원을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기대보다 빠르게 맞이한 지역 음악제 날 아침, 여명이 깔린 창문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분홍 스카프를 집어들고 목에 둘렀죠. 버스를 타고 축제장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마치 거인처럼 서 있었고
거리에는 학생과 직장인이 분주히 움직였죠. 축제장은 거대했습니다. 빨간색과 금색 글씨로 환영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와 설렘이 섞여 있더군요. 목이 마르고 긴장이 밀려왔지만 스카프가 준비됐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윤지가 파란 스웨터를 입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야카, 정말 빛나 보인다. 마음을 담아 불러봐. 저는 노트북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는 용기다라고 적힌 표지가 보였죠. 교내 대표 학생들도 악기를 들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 팀의 일원이었어요. 무대 조명이 바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대기 공간에서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관객들이 자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과 학생, 선생님들이 좌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스포트라이트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닫히더군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스카프가 목에서 살짝 흔들렸죠. 소개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서현고등학교 나카무라 아야카 양입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저는 허리를 펴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 많았어요. 아야카 힘내. 응원해. 라고 쓴 작은 응원 문구도 보였습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나카무라 아야카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통해 제 용기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은은하게 깔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멜로디에 몸을 맡겼죠. 첫 소절을 노래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습니다. 스카프가 따뜻하게 감싸주더군요. 윤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의 눈이 반짝였죠. 제 노래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힘이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후렴,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마자 객석은 우레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천둥 소리 같았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훌쩍 났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뒤이어 동료들이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윤지가 속삭였습니다. 노래는 용기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죠. 나중에 상장과 작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악수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를 훌륭히 대표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트로피와 스카프를 책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밖 불빛이 작은 초처럼 반짝였죠.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이지만 오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소리와 새로운 집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 대한민국이 제게 보여준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짝 핀 벚꽃처럼 한결같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신 친구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선생님들, 그리고 낯선 저를 가족처럼 감싸주신 홈스테이 할머니까지. 여러분의 친절 덕분에 저는 진정한 제2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땅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맛깔스러운 음식,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은 저를 늘 놀라게 했고, 이제는 제 가슴속에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용기와 따스함을 간직한 채, 저는 앞으로도 이곳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노래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